사보는 어린 시절 고아 왕국의 귀족 아울룩 3세 디딧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보의 부모님은 정략 결혼을 통하여 세력을 늘리려는 속셈이 있었기에 사보를 아들로 보기보다는 자신들의 출세 도구로 보는 경향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사보도 어린 나이부터 이를 눈치채고 있었기에 가족들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진정한 가족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보가 그림을 그려온 것을 보고 아버지가 사보의 그림을 찢어버리고 공부나 하라고 말하자 사보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보는 결국 가출을 하게 되었고 그레이 터널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이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보는 에이스와 함께 그레이 터널에서 지내며 과거처럼 좋은 음식을 먹거나 좋은 옷을 입지는 못하였으나 사보가 추구하던 진정한 가족인 에이스를 만난 이후에는 사보는 이전보다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사보와 친해진 이후 자신의 동생 루피를 소개해 주었고 루피와 사보 에이스는 그날 이후부터 늘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 사보, 에이스는 블루잼 해적단의 보물을 목격하게 되었고 블루잼 해적단에서는 루피, 사보, 에이스가 보물을 훔쳐갈까봐 이들을 모두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위기 상황에서 폐왕색 패기를 발산하였고 삼형제는 기적적으로 위기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사보가 계속하여 그레이 터널에서 지내면 또다시 블루잼 해적단의 표적이 된다고 생각하여 다단의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루피, 사보, 에이스는 도원 결의를 맺으며 형제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보의 아버지는 사보가 가출을 하여 오랜 기간 돌아오지 않자 사보를 찾기 위하여 블루잼 해적단을 고용하여 사보를 되찾으려 하였고 사보는 에이스, 루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기에 스스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며 루피, 에이스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사보는 귀족들이 쓰레기 섬을 불태워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루피와 에이스를 구하기 위하여 다시 쓰레기 섬을 넘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왕국군에 의하여 결국 쓰레기 섬을 넘어가지 못하였고 사보는 그곳에 나타난 드래곤을 붙잡고 자신이 귀족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부끄럽다고 절규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더 이상은 이 나라에서 살기 싫었기에 배를 타고 바다로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사보가 출항한 날짜와 천룡인이 사찰을 나온 날짜가 겹쳤습니다. 그리고 사보가 천룡인들의 배를 추월하자 천룡인은 미천한 배가 자신의 앞을 가로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며 사보가 타고 있는 배에 폭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보는 그대로 바다에 수장될 뻔하였으나 드래곤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사보는 그 이후 혁명군이 되었습니다. 사보는 드래곤에게 도움을 받은 뒤 혁명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혁명군이 된 이후 매우 짧은 시간에 재능을 폭발시켜 단기간에 크게 성장하였고 현재는 혁명군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혁명군은 세계 정부가 가장 크게 하고 있는 적이며 드래곤이 혁명군의 수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계 최악의 범죄자라고 불리우고 있기에 혁명군에서 2인자를 차지한 사보도 이에 걸맞는 무력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보는 드레스로자에서 바제스에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콜로세움에서도 우승을 거머쥐는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제스가 아직까지는 사왕 최고 간부급의 실력자로는 보이지 않으나 직책상으로 사왕 최고 간부이기에 사보가 바제스를 압도하는 장면은 사보가 현 시점 사왕 최고 간부와 비교하여도 밀리지 않으며 오히려 우위에 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묘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보는 루피의 의형제 치고는 늦게 등장한 캐릭터입니다. 에이스는 알라바스타 편에서 첫 등장하며 작중 초반부터 모습을 드러냈으나 사보는 정상결전이 끝나고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독자들은 사보가 에이스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독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탄생한 캐릭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으며 사보를 에이스의 짝퉁이라고 부르며 놀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보는 이와는 별개로 추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캐릭터인데요. 사보는 단순히 루피의 의형제라는 특징을 제외하더라도 혁명군의 2인자로 군림하고 있기에 추후 루피와 세계정부가 전쟁을 치를 때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은 캐릭터입니다. 정상결전에서도 루피와 에이스가 잠시나마 합을 맞추며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훗날 사보와 루피가 세계정부와의 대결에서 합을 맞추는 장면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독자들이 많습니다. 사보는 오랫동안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은 무능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로자로 처음 왔을 때도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도플라밍고는 콜로세움의 우승 상품으로 이글이글 열매를 내놓았고 사보와 루피는 과거 에이스가 먹었던 열매인 이글이글 열매를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콜로세움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콜로세움이 열리기 직전 루피에게 찾아가 자신이 사보라는 것을 밝히고 도플라밍고의 견제를 받고 있던 루피를 대신하여 자신이 콜로세움에 참가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루시로 위장한 뒤 콜로세움에 참가하였고 혁명군 2인자다운 활약을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하였고 이글이글 열매를 획득하여 복용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에이스 네 능력 잘 받아갈게 라고 말하며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받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이 사망하기 직전 분명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받는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인물이 루피라고 추측받았으나 현 시점에서는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은 사보이며 루피는 조이보이의 의지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보는 루피 에이스와는 다르게 폐왕색 패기를 지니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보는 무장색 패기만큼은 매우 잘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보는 무장색 패기를 경화하여 사용하는 기술인 용의 발톱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무기를 부숴버리는 장면을 자주 연출합니다. 또한 용의 발톱을 사용하여 바스티유를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콜로세움에서는 무장색을 경화하여 사용하는 기술인 용의 숨결을 사용하여 디아먼테와 바제스를 날려버린 뒤 최종 우승을 거머쥐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견문색 패기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으며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바제스의 기습을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보는 루피의 의형제답게 매우 인기가 많은 캐릭터입니다. 원피스 제5회 인기 투표에서는 작중에 등장하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루피, 로우, 조로, 쌍디를 제외하면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인기투표 최상위권을 기록하던 에이스, 나미, 초파 등을 제치는 인기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제6회 인기투표에서는 인기가 하락해버려 9위로 밀려났으며 에이스에게 처참히 패배해버렸습니다. 또한 공식 투표가 아닌 각종 투표를 살펴보더라도 항상 에이스에게는 한 끗 차이로 패배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진 3형제 중 가장 인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보는 두 가지의 미래가 공개되기도 한 캐릭터입니다. 첫 번째 미래인 멀쩡한 미래에서는 사보가 현재보다 더 책임감 있는 모습과 점잖은 모습을 보이며 귀족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40살이 된 사보가 루피 그 녀석은 좋겠군 자유로워서 라고 말하며 루피를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60살이 되자 밀짚모자가 사건을 내버려둬 라고 말하며 루피가 또 사고를 치자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래인 무슨 일이 생긴 미래에서는 몰락한 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0살이 된 사보는 귀족 이외에는 쓰레기 라고 외치며 과거와는 완전히 성격이 바뀐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60살이 되자 루피의 이름을 팔아 술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미래는 언뜻 보면 사보가 불쌍해 보이지만 사보의 오랜 염원인 귀족의 몰락이 현실화가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사보는 목적을 이루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코알라는 혁명군에 소속되어 있는 인물로 사보의 동료입니다. 또한 사보가 정상결전에서 에이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열하자 사보를 위로해준 친구이기도 합니다. 사보와 코알라는 나이가 매우 젊음에도 능력이 뛰어나 혁명군에서도 최고의 간부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투력도 출중한 인물들이기에 혁명군의 핵심 전력으로 불립니다. 또한 코알라와 사보는 동료 이상의 관계로 보이는 행동도 많이 하며 독자들은 이미 사귀는 것 같은데 혁명군은 사내연애 금지라서 드래곤한테 걸리면 안 돼서 공개연애 아닌 듯 그냥 친구 사이 같은데 또 과몰입하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보는 본편에는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가 아니지만 극장판이나 특별판에는 매우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인데요. 사보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에이스, 루피, 사보의 과거를 중점으로 다룬 특별편이 제작되었으며 DVASP 에피소드 오브 사보라는 특별편을 제작하여 사보의 혁명군 생활, 드레스로자의 오기까지 과정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원피스 극장판인 필름골드, 스탬피드에도 등장하여 밀짚모자 일당을 조력하는 캐릭터로 활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보가 아직까지도 에이스의 인기를 따라잡지 못하였고 에이스의 모조품이라는 조롱을 듣기에 작가님이 의도적으로 사보의 인기를 상승시키려는 의도라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에이스는 사치를 죽이고 흰수염 해적단의 긍지를 더럽힌 검은수염 티치를 응징하기 위하여 추적하기 시작하였고 알라바스타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알라바스타 나누아나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식사를 끝낸 뒤 주방장에게 루피를 본 적 있냐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알라바스타에 있었던 루피가 에이스가 식사하던 식당에 난입하게 되었고 에이스와 루피가 조우하게 됩니다. 에이스는 첫 등장부터 루피와 굉장히 닮은 모습을 보여주며 형제임을 인증했으며 진중하고 무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 그래도 루피의 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이스는 알라바스타에서 루피를 만난 뒤 며칠간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를 추적하던 바로크 주식회사의 선박이 수십 척이나 공격을 해왔고 에이스는 저런 건 나한테 맡겨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선박에 탄 후 불주먹을 사용하여 수십 척의 배를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이때 에이스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수많은 팬을 양성했으며 루피와 같이 다니면 굉장히 든든할 것 같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에이스가 알라바스타에 머무를 때 루피를 추적하기 위하여 위대한 항로로 따라온 스모커 대령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모커와 에이스는 간단하게 합을 주고받았고 두 캐릭터 모두 자연계 열매 능력자이기에 결판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황이 종료됩니다. 이때는 작품 초창기였기에 패기와 관련된 설정이 자세하지 않았기에 사체간 에이스와 해군 대령 스모커가 승부를 낼 수 없었지만 만약 패기 설정이 지금처럼 자세하게 나와 있었다면 흰수염 해적단 2번 대대장 에이스가 해군 대령 정도에게는 쉽게 승리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과거 에이스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가 되고 싶어 하였고 당시에 세계 최강의 사나이로 불리던 흰수염에게 도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에게 은혜를 받은 실무의 징베가 에이스를 가로막으며 에이스와 징베는 일주일 넘게 싸웁니다. 그리고 징베가 에이스보다 먼저 쓰러졌고 에이스는 징베에게 승리하면서 어린 나이에 세계관 정상급 강자로 성장합니다. 에이스가 징베를 쓰러뜨린 뒤 흰수염 해적단이 나타났고 에이스는 자신의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기둥을 생성시켜 자신의 부하들의 테러를 확보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흰수염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이스는 흰수염에게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타격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자신에게 도전하려는 용기와 부하를 생각하는 마음 등을 종합적으로 높게 사서 에이스에게 자신의 아들이 되라고 하고 에이스는 흰수염 해적단에 가입합니다. 흰수염의 권유로 흰수염 해적단에 가입한 에이스는 흰수염의 해적단에 들어온 뒤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하였으며 계속하여 흰수염을 암살 시도하였고 흰수염을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시무룩해 있었는데 마르코가 나타나 스프를 줬고 에이스는 너희는 저 사람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 라고 물었고 마르코는 저 사람이 우리 보고 아들이라고 해주니까 요이 라고 말하자 에이스는 흰수염의 진심에 감동받고 그간의 불효를 반성합니다. 흰수염 해적단은 1에서 16번 대까지 있는 대규모 해적단입니다. 그리고 에이스가 흰수염 해적단에 들어왔을 때 때마침 2번 대에 대장 자리가 비어 있었고 흰수염과 흰수염 해적단 선원들은 에이스에게 2번 대를 맡으라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짬이 훨씬 찬 2번 대 선원과 차기 2번 대대장 유력 후보였던 티치가 있었기에 에이스는 거부하지만 흰수염 해적단 선원들의 지속적인 권유와 티치의 권유를 듣고 흰수염 해적단 2번 대대장 자리를 수락합니다. 폐왕색 패기는 선택받은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원피스 세계관에서 폐왕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는 거의 없습니다. 에이스는 해적왕의 핏줄을 타고났으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린 시절부터 폐왕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스는 어린 시절에 강도들에 의하여 위기에 빠지다 폐왕색 패기를 사용하여 탈출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에이스의 현상금은 5억 5천만 베리로 공개 당시에는 매우 높은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보더라도 에이스의 나이를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에이스는 사망하였기에 현상금이 더 오를 일이 없으며 에이스의 최종 현상금은 도쿄 로폰기 힐즈 모리아트 센터 갤러리에서 개최된 전시회인 원피스 15주년 기념 설정기 및 다이브 투 그랜드 월드 5장에서 5억 5천만 베리로 공개되었습니다. 에이스는 불의 능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이글이글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글이글 열매는 자연계 열매이며 자연계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좋은 열매입니다. 에이스는 이글이글 열매를 활용하여 불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태양을 만들거나 반딧불을 만드는 활용도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가 사망한 뒤 이글이글 열매가 다시 세상에 나왔으며 드레스로자 콜로세움에서 우승 상품으로 에이스의 이글이글 열매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루피와 사보가 에이스의 유품을 차지하기 위하여 참가하였고 사보가 최종 우승하면서 사보가 이글이글 열매를 복용합니다.
에이스는 흰수염을 처음에는 자신의 목표로 봤으며 흰수염과 만난 초창기에는 흰수염을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을 만나고 시간이 흐른 뒤 흰수염의 진심에 반하여 흰수염을 왕으로 만들고자 하였으며 흰수염에게 매우 충성합니다. 또한 자신이 흰수염의 말을 듣지 않고 티치를 추적한 것을 후회하며 당신은 그때 가지 말라고 했잖아 라며 말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나는 분명히 가라고 했다 라고 말하며 감동적인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가 흰수염을 쓰레기라고 말하며 에이스를 도발하자 에이스는 아카이누를 공격하는 충성심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흰수염 해적단은 에이스를 구출하기 위하여 해군본부에 쳐들어갔고 모비딕의 대부분이 불타버리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감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이스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무난하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아카이누의 도발을 참지 못하였고 아카이누 아오키지와 격돌하면서 탈출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리고 결국 루피를 지켜주려다 아카이누에 의하여 사망합니다. 사람들은 이때 에이스의 행동을 보고 처음에는 불쌍하다고 하였지만 현재로선 너무 생각이 없다, 너 하나 구하려고 몇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못 참냐 등등의 비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에이스와 루피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의형제로 친형제는 아니지만 친형제 이상으로 서로를 아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가 해군본부에 붙잡히자 루피는 망설이지 않고 에이스를 구하러 갔습니다. 루피는 정상결전에서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패왕색 패기를 사용하여 에이스를 구해냈으며 미스터3의 도움을 받아 에이스의 수갑을 푸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루피는 엄청난 콤비를 보여주며 탈출에 성공하나 싶었으나 에이스가 아카이누의 도발을 참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였고 아카이누가 루피를 살해하려 하자 에이스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루피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결국 내장이 다 타버린 에이스는 사망하였지만 흰수염 해적단 선원들은 에이스의 동생인 루피만은 지키려 하였고 결국 루피를 지켜내는 데는 성공합니다. 에이스를 해군본부에서 끈질기게 추적한 이유는 에이스가 해적왕 골드로저의 친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인물은 거프, 흰수염, 센고쿠를 제외하면 거의 없었으며 에이스가 로저의 친아들인 것이 밝혀지면서 세계는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해군본부 입장에서도 로저의 아들을 살려둘 수 없었기에 공개 처형을 감행하게 되었고 흰수염 해적단과도 격돌하였습니다. 에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전세계 최악의 범죄자로 불리는 아버지를 원망하였지만 자신의 앞에서 아버지를 욕하며 공격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버지를 완전히 싫어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저는 죽기 직전에 자신의 아들 에이스를 거프에게 맡겼고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 거프는 에이스를 정성껏 키워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라서 해군이 되라고 가르쳤으나 에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해적이 되려 하였고 결국 해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린포드에서 에이스와 거프는 다시 재회하였고 거프는 그때 내 말을 왜 안 들었냐 라며 에이스를 원망하였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에이스가 사망한 뒤에는 거프는 에이스를 죽인 아카이누를 죽이려 하였고 센고쿠가 막아내면서 겨우 거프를 진정시킵니다. 에이스는 식사를 하다가 잠에 드는 버릇이 있습니다. 알라바스타에서도 식사를 하다가 잠에 들었고 버기 해적단이 난입했을 때도 식사를 하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 해적단 이번 대대장 취임식에서도 잠이 든 것으로 보아 에이스는 식사를 하기만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잠에 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샹크스는 루피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자 어린 시절 루피를 구해준 은인이기도 합니다. 샹크스는 우연히 들린 이스트블루의 작은 섬에서 루피와 만나게 되었고 루피와 놀아주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자신이 보관하던 고무고무 열매를 먹어버렸을 때도 루피를 다그치지 않는 고운 인성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히그마와 시비가 붙고 히그마와 같이 바다에 빠져버린 뒤 대왕류에게 먹힐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팔을 희생하면서까지 루피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훗날 흰수염에게 신세대에 걸고 왔다 라고 말하며 후회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로저에게 물려받은 밀짚 모자를 루피에게 물려주고 훗날 루피가 훌륭한 해적이 되면 돌려받으러 오겠다고 말하였고 루피는 그날 이후부터 해적왕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샹크스에게 물려받은 밀짚 모자를 매우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타인이 시비를 걸거나 자신을 폭행하여도 그냥 대충 무시하고 넘어가는 유쾌한 루피이지만 만약 밀짚 모자를 건드리거나 훼손시키는 행위를 저지르면 곧바로 돌변하여 죽일 각오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루피를 가장 대표하는 매개체도 밀짚 모자가 되었으며 정상결전 당시에는 루피라는 이름보다 밀짚 모자가 더 유명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원피스를 남긴 전설적인 인물 조이보이가 착용했던 장신구도 밀짚 모자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해적왕 로저가 착용하던 모자도 밀짚 모자이기에 밀짚 모자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근본 있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루피는 어린 시절부터 해적이 되고 싶어 하였으며, 더 나아가 해적왕이 되고 데뷔보 원피스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샹크스를 만난 이후에는 확실히 마음을 굳혔으며, 현재까지도 해적왕이 되겠다는 마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루피는 현재 사왕을 제외하며 가장 해적왕에 가까운 인물이 되었으며, 흰수염, 카이도우, 빅맘이 무너지며 사실상 티치를 제외하면 루피를 막을 인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은수염 해적단에는 고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인물이 없으며 고대 병기도 아직까지 획득하지 못하였기에 실질적으로 밀짚 모자 일당이 해적왕을 배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흰수염도 죽기 직전 루피를 미래의 해적왕으로 평가하였고, 티치는 해적왕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루피는 어린 시절부터 해적이 되고자 하였으나 루피의 할아버지인 거프는 그것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프는 루피를 해적의 길로 빠뜨린 샹크스를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거프는 루피와 에이스를 어린 시절부터 강인한 해병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옥 훈련을 시켰으며 해병으로 살아남는 팁들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루피는 해적왕이 되어버렸고, 거프는 크게 낙담했으나 자신의 손자가 가는 길을 묵묵히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해적이 된 이후 거프와 만나게 되었고, 해군이었던 거프가 루피를 공격하기나 하였으나 전력을 드러내지 않았고 루피를 가지고 놀다가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거프는 해군에서 영웅으로 군림하였기에 거프가 해적을 놓아주어도 아무도 거프에게 불만을 드러내지는 못하였습니다. 루피와 에이스는 친형제는 아니었지만 어린 시절 사버와 함께 도원결의를 맺고 친형제 이상의 우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루피는 알라바스타에서 오랜만에 재회하게 되었고, 이 당시에는 에이스가 루피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동생 루피에 비하여 훨씬 점잖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며 형다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많은 독자들은 그래도 형이 낫다, 루피 같은 애가 2명 있었으면 이라고 말하며 안심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에이스가 티치에게 패배한 뒤 해군본부에 넘겨졌고, 해군본부는 에이스를 공개 처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의 형을 잃을 수는 없었기에 징베, 버기 등과 함께 정상결전에 참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정상결전에서 루키라고는 믿기지 않는 활약을 하였고, 폐왕색 패기를 사용하여 극적인 타이밍에 에이스를 한번 구해주기도 하였으며 많은 강자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흰수염 해적단과 함께 합을 맞추며 결국 에이스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돌발 행동을 하며 결국 탈출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설상가상으로 아카이누가 등장하여 루피를 죽여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자신을 희생하여 루피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형의 죽음을 목격한 루피는 결국 정신이 붕괴되어버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해지기로 마음먹습니다. 루피는 어린 시절부터 다단과 거프에게 길러졌으며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 번도 루피를 보러 오는 장면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고아는 아니었으며 루피의 아버지는 살아있었습니다. 루피의 아버지는 전세계 최악의 범죄자라고 불리는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이었으며, 드래곤은 아들의 안전을 위해 일부러 루피와 거리를 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갑자기 로그타운에 나타나 루피를 위기에서 구해주기도 하며 그래도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아직 루피의 엄마는 언급된 적조차 없기에 원피스를 보는 독자들은 루피의 어머니가 누군지도 크게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루피는 이스트블루에서 태어났으며 처음으로 이름을 날린 지역도 이스트블루였습니다. 또한 이스트블루에서 조로, 쌍디, 나미, 우솝 등을 영입하였기에 어떻게 보면 전설이 시작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피는 이스트블루에서 이름을 날리던 강자들을 여러 제압하였는데요. 루피는 조로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모건 대령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우솝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캡틴 크로를 쓰러뜨렸고, 쌍디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돈 클리크를 쓰러뜨렸습니다. 또한 나미를 영입하는 과정에선 아론을 쓰러뜨리며 이스트블루의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알비다, 버기 등 걸출한 강자들을 여러 쓰러뜨렸습니다. 루피는 위대한 항로로 온 이후 바로크 주식회사와 엮이게 되었고, 비비의 사정을 알게 된 이후에는 크로커다일을 쓰러뜨리고 알라바스타를 구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쌍둥이 언덕, 위스키 피크, 리틀 가든, 드럼섬을 거쳐 크로커다일의 세력을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였고 알라바스타에 들어온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크로커다일과 맞붙었으나 압도적인 실력 차이와 자연계 열매 능력에 무릎을 꿇고 결국 내리 2연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로코다일과의 최종 대결에서는 액체를 묻힌 후 공격을 하며 크로코다일에게 유효타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루피는 자신의 피를 묻혀 크로코다일에게 공격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결국 루피는 크로코다일을 무찌르는 데 성공하였고 로빈을 자신의 동료로 영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알라바스타 스토리는 정상결정과 함께 원피스 최고의 스토리로 꼽히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보는 명작 중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루피는 알라바스타에서 크로코다일을 꺾은 이후 알라바스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해를 하다 갑자기 기록 지침이 고장나버려 먼 곳으로 항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가까운 섬인 자야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몽블랑의 도움으로 하늘섬에 가게 되었고 루피는 기록 지침을 고칠 겸 하늘섬의 비밀을 찾을 겸 하늘섬에 표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섬에서는 루피를 불청객 취급하였으며 당시 스카이피아의 신으로 군림했던 에넬도 루피를 처리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루피와 에넬은 맞붙게 되었고 루피는 거무라는 특성을 사용하여 에넬에게 상성상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며 에넬을 쉽게 잡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넬에게 지배당하던 하늘섬의 주민들은 자유를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루피는 스카이피아에서 내려온 이후 워터세븐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메리오를 수리하려고 하였지만 메리오가 수명을 다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루피는 메리오를 버리려고 하였고 분노한 우섭은 루피에게 싸움을 겁니다. 그리고 루피에게 패배한 우섭은 결국 밀지모자 일당을 잠시 동안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CP9까지 찾아와 고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로빈을 납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로빈을 납치한 인물이 프랑키라고 생각하여 프랑키와 한판 붙고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키까지 자신의 동료로 영입하는 데 성공하고 프랑키는 써니오를 제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로빈을 찾기 위하여 CP9과 충돌하게 되었고 루피는 기어 세컨드를 사용하여 로브루치를 꺾어버리고 로빈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의 깃발을 찢어버리며 세계 정부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범상치 않은 인물의 등장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정상결전에 참전한 이후 밀짚모자 일당 선원들에게 2년간 수련을 하고 더 강해진 이후 다시 만나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레일리에게 수련을 받기 시작하였고 레일리에게 패기를 중점으로 수련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폐왕색 패기, 무장색 패기, 견문색 패기를 다룰 수 있게 되었고 훗날 효아라범에게 다시 수련받으며 현재는 패기의 2차 각성까지 완성했습니다. 일부 독자들은 레일리 저만은 루피 같은 재능러한테 2년간 패기만 가르침? 효아라범 일주일이랑 레일리 2년이 비슷하네 라고 말하며 레일리를 비판하기는 하였으나 레일리가 훌륭한 스승인 것은 분명하며 루피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 것도 사실입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2년간의 수련을 가진 뒤 더욱 강해져서 다시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2부에서 도플라밍고와 트러블이 생겼고 로우와 힘을 합쳐 도플라밍고를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펑크 하자드에서 시저를 잡아내며 도플라밍고의 주요 사업인 스마일 사업을 방해하고 드레스로자에서 본격적으로 도플라밍고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로우와 힘을 합쳐 2대1로 싸운 끝에 도플라밍고를 꺾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로우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칠무회를 넘어 사왕을 꺾으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도플라밍고를 꺾은 이후 빅맘을 꺾으려고 하였고 빅맘의 본거지인 토트랜드로 향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사체관 중 한 명인 크래커와의 승부에서 거의 호각의 모습을 보여주며 아직까지는 사왕에 못 미친다는 것이 드러났고 실제로 토트랜드에서 빅맘과는 생사결을 하지 않습니다. 루피는 토트랜드에서 카타코리를 꺾어버리며 사체관 이상의 강자로 성장하는 데 성공하고 빅맘 해적단의 균열을 일으키는 데 성공합니다. 빅맘과 카이도우는 동맹을 맺게 되었고 루피도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로우 키드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이 카이도우를 쓰러뜨린다고 선언하며 루피와 카이도우는 맞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대결에서는 루피가 카이도우에게 원컵 나버렸고 루피는 카이도우를 이대로는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효하라범과 수련하여 패기를 2차 각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진 강함을 보이게 되었고 카이도우에게 유효타를 집어넣는 모습을 보여주며 최초로 카이도우를 꺾을 유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과거부터 루피의 최종 보스로 추측받던 인물은 대표적으로 아카이노와 티치가 있었습니다. 아카이노는 루피의 형 에이스를 죽인 루피의 원수이자 현 해군본부 원수에 올라간 해군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티치는 1부 때부터 루피와 대립구도를 이루었고 에이스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또한 사왕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잠재력을 지닌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두 캐릭터가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은 적어졌는데요. 임은 천룡인들의 왕이자 세계 제1의 권력가이기에 루피가 훗날 해적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립할 것으로 추측되며 최종적으로 임을 꺾어야 루피가 진정한 해적왕이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루피는 원피스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캐릭터입니다. 제1회에서 7회 인기 투표에서 한 번도 1위를 빼앗긴 적이 없으며 조로, 에이스, 로우조차도 루피를 꺾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사망 직후 에이스, 과거 회상버프 로우, 아무 일도 없었다 조로가 위협을 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최종적으로는 루피가 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